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국토 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 있다고 그랬고요. 국토종합계획. 이 국토기본법 밑에 나오는 계획이 이제 두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이 다음과 같은 계획이 나오게 되죠.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다시 또 둘로 나눠지죠.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군은 어딜 얘기한다고요? 이건 6개 관할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하면 전부 6개 관할지역을 말한다. 이때 6개 관할지역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군에서는 어디가 빠진다고요? 광역시 군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부 다 6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도록 하죠. 그럼 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전부 6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도 자, 이거 첫째 장기계획입니다. 통상 몇 년? 20년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죠. 또 이거 역시 청사진입니다.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죠. 역시 비구속입니다. 비구속 계획.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걸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는 보세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앞에다 지명을 붙여서 이걸 읽을 때는 그 지역이 도시, 즉 시일 때는 뒤에 군을 빼줘야 되겠죠. 또 그 지역이 군일 때는 앞에 도시를 빼서 읽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도시계획 그러지 서울시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양평군계획, 양평군 기본계획, 양평군 관리계획 이렇게 했지. 양평군 도시계획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평군계획, 양평군 기본계획 이렇게. 그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하면 뭐겠습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20년짜리 장기 발전의 청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어떤 도시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서울특별시장이 20년 단위 수립하는 장기 발전의 청사진. 이게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뭐가 되냐? 지침이 될 뿐입니다. 지침.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계획은 뭐냐? 관리계획은 이건 우리가 일단 중기계획입니다.
중기 계획이 몇 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건 구체적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획이다. 대표로 여기서 뭐가 나오냔 말이죠. 대표로 그 지역의 토지를, 서울시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여러분 여기서 용도, 지역이라는 거,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건 중기 계획이면서 구체적 계획이면서 이건 무슨 계획이냐?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 계획. 용도적이 지정되면 어때요? 용도적이 지정되면 일반 국민에게 구속료가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하면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부동산 공부상 가장 많은 용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6개 관할지역의 토지, 6개 관할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장에 20년짜리 청사진이 수립이 되면 그 청사진에 맞춰서 서울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개를 묶어서 도시군계획이라고 얘기죠. 거기에 또 우리가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지구. 그럼 지구는 어디냐?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입니다. 여기서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구를 떠나가라 할 때 그 지구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지구는 어떤 지구냐? 여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6개 관할지역이죠. 그 6개 관할지역의 일부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 지역 가운데서 어디요? 예를 들면 상암동이라는 지역,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서 수립하는 게 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는 흔히 상세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세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다. 가장 구체적 상세한 계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각 도시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광역계획은 뭐냐? 광역. 여기서 또 광역이란 여기 아까 국토는 국토종합계획 이건 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전국. 도시군은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광역은 어디냐? 광역은 넓다는 의미입니다. 넓다는 의미는 얼마나 넓다는 얘기냐? 앞으로 광역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광역은 항상 둘 이상의 도시군 이렇게 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도시군이 둘 이상 겹칠 때 보통 우리는 여기서 광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A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B라고 하는 군이 하나가 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 서울시는 사람이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집중은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의 문제점을 야기시켜요. 가장 대표로 뭐죠? 주택 문제죠. 교통 문제죠. 환경 문제죠. 이런 문제를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더불어서 해결해보자는 얘기죠. 옆에 도시하고. 반면에 옆에는 양평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땅은 넓으나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돈은 있으나 땅이 없어서 아파트 건설을 못하고 있고 여기는 땅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즉 상반된 문제점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공동으로 같이 해결해 보자는 얘기죠.
해서 A시와 B를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지정되는 게 뭐다? 광역 계획권이라는 겁니다. 광역 계획권. 이렇게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면 이 광역 계획권 A시와 B군을 묶어 지정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의 청사진,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의 청사진이 되는 게 이걸 우리는 광역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는 이건 대상이 어디다? 광역시가 아닙니다. 광역계획권이고요. 이 광역계획 수립하는 계획이고 이것도 어때요? 첫째 장기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청사진입니다. 이것도 비구석입니다. 비구석. 자, 이게 광역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광역계획권이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뭐 서울, 옆에는 뭐 의정부, 구리, 광역계획권, 부산, 마산, 뭐 창원, 뭐 광역계획권, 전라남도 군산, 창항, 광역계획권, 강원도 평창 또는 횡성 광역계획권,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넓게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국에 무슨 계획이 있고요? 전국에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 단위. 자, 이렇게 전국은 일사불란하게 행정계획의 체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계획 후 개발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획 체계만큼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춰서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획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것이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지 그냥 개발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전문가들이 전국의 토지를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을 확인해서 예를 들면 자 국토종합계획이 하자니까 아까 어때요? 뭐 파주 같은 지역에 앞으로 국제평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 나와 있단 말이죠. 또 충청남도 평택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 협력의 전초기로 삼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토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전국 토지 가운데서 평택이나 파주 같은 지역이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택이나 파주에 가서 어느 지역이나 땅을 매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평택이나 파주 가운데도 개발될 지역이고 개발되지 않을 지역이 있겠다는 얘기죠. 이 지역은 개발지역, 이 지역은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뭘 찾아본다? 그 도시의 기본계획을 찾아봐야 됩니다. 평택시 기본계획, 파주시 기본계획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개발예정지역, 여기는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이제 토지를 투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로가 언제 뚫리고 공원이 언제 조성되고 이 지역 용도지 뭐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계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에서 거기에 더 구체적 상세한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계획의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계획의 체계도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 항상 우리는 국토종합계획 최상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역도시는 국토종합계획 하위 계획이죠.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기반 상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떨까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 하위 계획일까요? 그건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입니다. 일종. 자,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하위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보다는 하위 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하위 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행정계획의 위계질서입니다. 위계질서.
행정교육의 위계질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교육 상호는 상하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계획이 상위계획, 어떤 계획이 하위계획, 상위계획, 하위계획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행정계획 상하 계획 상호간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 이 네 가지 공식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무슨 말이에요? 첫째,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광역도시는 국토종합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위반되게 되면 그 하위 계획은 당연 무효가 될까요?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 무효는 아니면 어떤 얘기냐?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 이 하위 계획은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하위 계획은 뭐 할 수 있다? 취소나 변경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소나 변경 사유가 된다. 취소나 변경 사유가 된다. 그러나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이 끝까지 뭐하고 있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 충돌. 다시 말해서 하위 계획을 취소 변경을 했는데 취소 변경하기 전까지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 그때는 무슨 계획을? 상위 계획을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행정계획의 위계 질서가 갖는 네 가지 의미입니다. 네 가지 의미. 우리는 항상 이 공식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획을 공부하다 보면 수없이 이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재 어디에도 또 어디에도 뭐 상위계획, 하위계획, 위계질서 이런 고차원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만이 쓰는 표현이고 저만의 어떤 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냐? 자, 이제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를 공부하다 보면 도시군 기본계 제일 뒤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항상 제일 뒤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 하위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해야 된다. 좋죠?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에 위반되게 되면 도시군 기본 무효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또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에 충돌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이므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때 떠올려야 될 때마다 바로 행정계획의 위계질서. 아하, 우리는 행정계획 틀, 위계질서에서 공부했지.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이 충돌하게 되면 일단은 그 하위계획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변경 순서이다. 취소 변경하기 전까지 두 계획이 충돌하고 있으면 이때는 상위계획을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했지. 이 공식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공법도 머릿속에 암기하는 과목이 아닌 수학처럼 풀어가는 것이고 수학처럼 체계나 논리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기한다 자꾸 얘기해요. 부동산 투자도 암기로 될까요? 부동산 투자 암기?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과학입니다. 공법도 과학입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는 단순 암기로 어떤 것을 해결할 생각하면 이 틀을, 이게 체계고, 이런 줄기고, 이런 것들을 갖다 기억하신다면 저는 간단하다니.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법률 행정계획 상호간에만 그러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서 어디나 당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법은 지난주에 상식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상식적인 선상에서 그대로 한번 맥락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이런 얘기죠. 보세요. 가정에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밑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해보자. 그럼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으면 누가 위입니까? 부모님이 위고 자녀가 아래죠. 그러면 가정에서 가끔 간에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자녀 간에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의 생각은 뭡니까? 자녀들의 생각이 부모님들의 생각에 부합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길 바라는데 자녀들의 생각하고 부모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무효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아이도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생각도 존중한다.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네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취소나 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견이 충돌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집을 떠나가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하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부모님 생각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논리죠. 응? 하위경은 상위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나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취소 변경성 기회를 한번 준다. 그래도 끝까지 부딪히면 상위가 우선해서 주겠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논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계 위계질서 갖는 의미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행정계획의 구분입니다. 행정계획을 좀 구분해 드리려고 그래요. 행정계획은 첫째, 기간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한다? 첫째, 아까 우리가 장기계, 두 번째, 중기계, 세 번째, 단기계. 이렇게 나눴죠? 장기, 중기, 단기. 장기계획은 통상 20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20년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20년짜리 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20년 단위. 20년 단위라는 얘기가 20년짜리 계획은 틀린 얘기예요. 20년 단위에서 매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기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은 5년이나 5년 미만의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기, 중기, 단기계획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의할 점은 어디에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통상 그렇게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법률에 20년 단위, 10년이라고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의하세요. 그리고 보통 중장기계획은 재검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재검토 정비. 이 재검토 정비 주기가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정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계획하면 이런 것들이 장기계획이죠. 아까. 자, 첫째. 국토종합계. 국토종합계. 아까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기본계.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장기계획입니다. 또 중기계획은 아까 도시군 관리계, 또 지구
단위계 이런 계획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씩 변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5년이면 한 번씩 변하고 충분하죠. 뿐만 아니라 단기 계획 수립 단위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수립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 가운데서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중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계획일까요? 어떤 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없을까요?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만 재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람 사는 데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도 사람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은 처음부터 좋은 계획, 잘된 계획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처음에 수립할 때 계획이 완벽하다더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현실과 관련해서 재검토하고 정비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어때요? 방학 때만 되면 아침부터 아주 계획표를 짜죠. 뭐 어떻게 보니까 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뭐 하고 공부하고 밤 11시에 자고 뭐 이렇게 해서 계획표를 쫙 짜요. 기특하다. 너 한번 열심히 하는 거 두고 보자 했더니 한 이틀 지키다가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더 안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또 와서 보니까 그 녀석이 그 계획표를 다시 찢어버려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또 계획표 수립해? 그리고 또 한 이틀 지키다 또 떨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찢어버리고 말고 찢어버리면 자꾸 이렇게 계획을 갖다 수립해. 그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임마, 너 지키지도 않을 계획인데 쓸데없는 짓 하려고 그냥 해라. 하고 뒤통수를 때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아이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록 하루, 이틀밖에 지키지 못할 계획이지만 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수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하려는 노력 자체가 얼마나 가상하고 좋아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양호한 거죠. 기특하다. 너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만 완벽한 계획이 되지 못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하면서 재검토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 계획이 나 혼자만에 관련된 계획일 때는 수시로 변경하는 게 좋아요. 나 혼자만에 관련된 계획일 때는 하루 12번을 변경해도 옆에 사람 누구도 피해도 없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남들이 뭐가 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너와 나, 우리 같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관련되어진 계획일 때는 수시로 변경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이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한 도시만의 문제지만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의 문제, 2 이상의 도시와 관련돼서 마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면 주변 도시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헷갈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자꾸 변경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더라도 서로 그것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두 사람이 따로따로 계획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결합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정을 이룬 순간 이것도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이 되는 순간에 두 사람이 뜻을 모아서 가정의 공동 목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가정의 목표를 세우고 가정의 공동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루에 12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어때요? 그에 따라서 사는 부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인간아 내가 너를 믿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으면 너와 나 우리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서로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역도시계획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정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안 된다고요? 나 혼자만의 문제 아니고 너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계획을 기간에 따라서 한기계획, 중계획, 단계획 나눠봤습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구속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구속력.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속력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행정계획이 수립된 그 행정계획이 누구를 구속을 하냐, 누구를 구속의 대상으로 삼냐는 것인데요. 첫째, 여기에 B, 구속적 행정계획과 두 번째,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자, 이건 첫째, 그 행정계획이 누구를 구속의 대상으로 삼냐는 겁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여기는 행정, 관청은 구속을 해요. 근데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관청은 구속을 하는데 일반 국민은 구속을 하지 않는다. 행정관청을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행정관청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어떤 예산상 조치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 국민은 하등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토종합계획 그렇죠. 국토종합계획 수립되면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하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상 조치 이런 각종의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그 20년짜리 막연한 방향 설정만 가지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 관청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도 구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는 의미는 뭐냐? 구속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수갑 채워서 교도소 보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속은 한마디로 행위, 제한을 간다는 뜻입니다. 행위죠. 행위죠.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구속적 행정의 가장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최초의 작업이 뭐냐? 주어진 토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의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자연환경보호전지역이 지정됐다고 하죠. 자연환경보호전지역이 지정되면 여러분 그 토지를 함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속적 행정계획. 자, 이렇게 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을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절차상 말이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수립, 승인,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은 입안, 결정,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립, 승인, 입안, 결정. 수립, 승인, 입안, 결정. 여기서 우리는 수립이라는 용어하고 입안이라는 의미가 다소 다르고 승인이라는 의미와 결정이라는 의미가 다소 다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관청의 내부적 구속력만 갖기 때문에 해당 행정관청에서 내용을 수립한다. 이때 수립의 의미는 이미 최종 내용까지 확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상급관청에서 단지 yes 또는 no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한다?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승인은 반드시 상급관청이 합니다. 예컨대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그러면 누가? 상급관청인 도지사가. 또 시, 도지사가 했다 그럼 누가? 위에 있는 국장이. 그러나 국장이 수립했다 그럼 누가 승인한다? 국장이 최고대장이죠. 자기가 대장이면 자기가 수립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 수립한다 그러면 땡이라고 그래요. 이때 승인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을 가한다든가 추가한다든가 가감 첨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 수립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수립 승인. 반면에 구속적 행정개혁은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반 결정. 여기서 입안이라는 것은 초안만 작성합니다. 초안만 작성을 해서 그 내용에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우리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위반 결정. 여기서 우리가 결정은 역시 상급관청이 보통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은 단순한 yes, no가 아니죠. 위반된 내용에 주민의 의견 청취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돼서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결정 과정에서는 내용의 가감 첨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위반 결정도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면 누가 결정한다? 보통 도지사가 결정하고요. 또 시, 도지사가 위반했다면 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국장이 위반했다면 누가 결정할까요? 저희는 국장이 수립했으면 그냥 땡이라고 그랬죠. 왜? 이미 최종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이 위반했다. 그럼 위반만 해놓고 그냥 끝을 낼 수는 없잖아요. 결정을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때 누가 하냐? 본인이 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으로서 위반은 보통 도지사, 시도지사 위반했으면 국장, 국장으로서 국장이 결정한다라고 해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비구속은 수립 승인, 구속은 위반 결정으로 보통 가더라는 거죠. 세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무슨 말이냐? 우리는 현대 행정을 가리켜서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어떤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밀실에서 은근히 결정되어 버린 계획이라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항상 거치게 되는데 의견 청취를 항상 두 번 하게 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직접 걸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의 대표 기관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치게 돼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간접 청취하는 방법, 직접 청취하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법을 공람 절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주민의 의견을 간접 청취하는 방법을 공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청회는 공청에 참석했던 소수 몇몇 전문가로부터 주로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비구속적 행정개혁은 일반 국민의 직접 구속력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개혁을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뭘 거친다? 공, 청, 회를 거치게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간접 청취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구속적 행정기관 주민에게는 직접 청취하게 됩니다. 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다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구속은 공청회, 구속은 공남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돼요. 또 하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청회나 공남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은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야 자유지만 그 의견 중에는 쓸데있는 얘기도 있지만 쓸데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의견까지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죠. 공청회나 공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제출이 되면 그 의견은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자,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반영을 해야 돼요. 네 번째, 행정 쟁송입니다. 행정 쟁송의 대상이 가능하냐? 비구속적 행정기관, 아까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일반 국민하고 하등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하등에 관련이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행정 쟁송을 다툴 필요도 없고 행정 쟁송을 제기도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속적 행정기관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돼요. 왜? 구속적 행정 일반국민이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행정 쟁송을 다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이건 효력 발생에 관한 시기 규정이 없습니다. 비구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시기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구속적 행정은 반드시 그걸 두어야 됩니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열람기간. 이건 또 뭐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나면 이런 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계획 확정을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열람입니다. 이건 비구속은 기간을 오래 둘 필요는 없겠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30일 이상만 두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적 행정기관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열람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열람기간 제한이 없다고요. 자, 이렇게 비구속적 행정기관과 구속적 행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류만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종류를 보시면 비구속적 행정기관은 여기서 종합이나 또는 광역이나 또는 기본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전부 다 비구속입니다. 종합, 광역, 기본. 구속적 행정기관은 이게 들어가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 관리계 대표로 이게 속합니다. 도시군. 그래서 앞으로 종합이나 광이나 기본이 들어갔으면 비구속, 도시군 관리계나 지구단위계는 구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식을 앞으로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구속은 행정관청만 구속한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립승인 절차를 거친다. 주민의견 간접적인 공청회를 거친다. 행정정세에 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 발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기는 오래 둘 필요는 없어서 30일 이상만 두면 된다. 종합, 광역, 기본. 또 구속적 행정기관 일반 국민에게 행위 제한을 가한다. 그래서 신중한 위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공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효력 발생 시기를 둔다. 제한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 나올 때마다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이 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틀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공법을 공부할 때 계획이 나올 때마다 어떤 때는 위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수립, 어떤 때는 승인, 어떤 때는 결정, 어떤 때는 공청회, 어떤 때는 공납. 이걸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머리가 아프죠. 아픈 정도가 머리가 그렇죠? 그래서 공법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체계 없이
그냥 공부하셨다면 작년에도 굉장히 어렵고 공부는 암기할 게 많다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계획이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틀을 알고 있냐 모르겠냐, 이해를 하고 있냐 모르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이 저하고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틀들은 거의 없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게 앞으로 계획이 나올 때마다 간단하죠. 광역,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국토종합계획 비구세니까 여기 흘러가는 것이고 도시군관리는 여기 이 틀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간단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수부간부터 우리가 행정계획의 체계, 행정계획의 우리가 구분, 위계 질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